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2024년 2월 2일입니다. 네. 와우. 갑진년이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네. 와, 네. 시간 진짜 빨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문득 생각나는 이야기가 Time never stops.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고 역사를 만들어 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방 첩약에 대한 부분, 병원비 지원,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 확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요. 참 유용한 것 같은데 조금 어렵다 하셨죠. 어렵다. 많이. 복잡한 것 같고 어렵다라는 네. 말씀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니까 오늘도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변경 또한 검토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은 65세가 되었으니 하위 70%에게 드리는 국가의 혜택입니다. 그랬는데 이런 그 혜택을 드리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뭔가가 어떠다? 형평성에 맞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국민들 중에 불만을 토로를 하시는 거죠. 내가 볼 때, 내 친구는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네. 나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못 받더라.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불만을 토로하시고요. 국가가 이것을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경하겠다, 또 변경하기 전에 검토하겠다는 이러한 그렇죠.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기초연금의 역차별 논란이 1번의 문제가 뭐냐면 지역 간의 형평성에서 어떠한 이제 맞지 않는 불균형이 있더라는 것을 지금 힘주어서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즉 말해서 같은 집에 살지만 거의 같은 평수 아니면 또 지역인 다르지만 그 집에 대한 어떠한 이제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거의 같은 집에 살지만 어디에 사느냐의 지역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이제 그것 자체가 공제해주는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탈락이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받을 수 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지역별 재산 공제액이 기준이 현실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책정한 것이 되어서 맞지 않더라. 그래서 정부가 재조정하겠다. 또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러한 부분을 이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연구하시는 용역, 뭐돼요? 이제 인력을 이미 발주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것이 하위 70%를 나눌 수 있는 선정 기준을 이제 새롭게 하겠다는 이제 정부의 이제 의지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이야기냐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2023년에 단독 가구의 그 중간소득 100%.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 단어, 네네네. 중심 단어예요. 네네, 알고 이제 계셔야 지금 되는. 거의 3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는데 중간소득 100%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100%에 못 미치면 차상이냐, 그 다음에 또 뭐죠? 기초수급자냐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나머지 120이다, 140이다, 뭐 160이다, 200이다, 이런 어떤 그 이제 상향된 어떤 기준에 따라서는 혜택이 조금 이제 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주는 복지라는 것은 기본 개념이 뭔가요? 전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것이 기본 취지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경제를 가진 분들에게는 좀 많이 드리고 조금 더 자기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국가적인 혜택은 좀 작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뭐죠? 중간소득 100%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소득 100% 값이 2023년 단독 가구는 이제 202만 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부부는 323만 원 이하로 이것이 이제 책정이 돼서 이제 집값하고 이제 주택값하고 지금 이제 쭉쭉쭉 이제 계산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이제 상황인 거죠. 물론 그 기초연금이 집이 있다고 그래서 집이 없다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대상자가 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의 1번 항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 예, 공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이제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공제를 얼마 하느냐인데 이것이 대도시에 사느냐, 중소도시에 사느냐, 농어촌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제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지역별 소득 공제액이 서울이다, 광역시다, 특례시인 창원도 특례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1억 3,500을 공제를 하면서 이제 따따따따 이제 다음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도시와 특례시 뭐 이렇게 보면은 벌써 차익이 얼마라는 거죠? 5천만 원의 기준이 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 이게 많은 이제 문제의 소지가 되더라. 그다음에 도시 농어촌에는요 7,250만 원으로 이제 이것이 2015년에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도시와 또 대도시와 이렇게 다르냐? 결론은 같은 주택에 살지만 그 지역에 살 때에 생활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 차액을 두었다. 이런 이제 정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 이러한 왜 이렇게 형평성에 있어서 불만이 나오느냐를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평이라고 하는 3.3 제곱미터가요. 성남시라고 하는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3,955만 원이에요. 네. 굉장히 이렇게 분당의 집값이 비싸지만 이 도시는 어디로 분류가 돼요? 중소도시로 중소도시죠. 분류가 네. 되니까 네. 가장 불만을 많이 토로한 지역이 아마 성남인 것 같습니다. 경기 쪽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광주는 1,080만. 그다음에 인천은 1,499만 원. 이제 한 평 가격입니다. 부산은 1,454만 원. 자, 서울 강북구는요 2,520만 원이에요. 그럼 물론 서울에도 우리가 서초구다 강남구는 더 비싸니까 또 뭐 이렇게 분당에 사시는 분이 같은 주택을 가졌을 때 크게 뭐 불만을 갖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성남시하고요 강북구의 차액이 얼마예요? 성남시는 3,955만 원이니까 4천만 원이잖아요. 서울 강북구는 2,520만 원이니까 2,500만 원으로 치면 뚱 치면은 얼마 차이가 나요? 1,5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남에 계시는 분들은 불만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 성남시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중소도시로 분류가 되는 그런 기준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뭐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서울에 있는 7억 원 아파트와 성남에 살고 있는 이제 중소도시로 분류되는 성남에 계시는 분의 7억 원 아파트를 가지고 기초연금 대상의 1번 기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도시니까 일단 공제액이 1억 3,500이에요. 네.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면 5억 6,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연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은요, 2,260만 원이 돼요. 그러면 2,200, 이제 연소득이니까, 그럼 이제 월소득으로 나누면 188만 3천 원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중간소득 100%가 얼마였죠? 202만 원이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받을 기초연금 1번 기준액의 대상자로서는 네. 통과가 네, 그렇죠. 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성남에 계시는 분이 7억 원의 아파트에 계시는데요. 공제액이 얼마예요? 8,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계시는 분하고 중소도시에 계시는 분하고 공제액에서 5천만 원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자, 연소득 환산율로 하면은요, 성남에 계시는 분은 2,64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12달로 나누면은요, 205만 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2만 원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제액의 5천만 원의 차액으로 인해서 서울에 계시는 7억 원대 아파트에 계시는 분은 일단은 1번 관문을 통과하게 돼요. 적합한 거죠. 네, 그렇죠? 188만 원 정도인데 분당에 계시는 분은 어떻게 됐어요? 자, 이게 205만 원, 물론 뭐 3만 원 차이로 못 받게 되지만 법이라는 잣대는 아주 정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1번 기준에서 부적합합니다. 탈락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물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연금을 계산하는 100%의 기준값이 아니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뭐가 플러스 될까요? 예,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65세가 넘으셨으니까 연금도 있을 것이고 또 은행의 적금이나 또 그로 인해서 오는 또 뭐 이자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차량이 아주 중요하죠. 3,000cc 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차량의 대수가 몇 개인지, 또 외제차인지.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기준이 많지만 일단은 1번 관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 공제액 때문에 지역 간의 불평등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검토, 그 다음에 재조정하겠다. 그래서 이 조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정해졌다고요? 2015년. 네. 그러니까 2015년 때는 뭐 이거 그렇게 불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2020년대 넘어가면서 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불만의 소지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것들을 변경하고 뭐 검토하고 이런 방안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제 뭐 예상이라고 그럴까요? 뭐 추이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마도 2023년도 기초수급자 선정하는 기준과 거의 같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서울이다, 경기다, 광역시다, 세종시다, 창원과 그 외의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중소도시로 분류되었던 성남이 어디에 속해요? 경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또 어떻게 보나요? 기대를 해 본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뉴스에 이런 부분들이 변경된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은 뭔가 잘 모르지만 변경된다고 하더니 바로 저거였구나 하는 일에서 정말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은요, 그 다음 들을 때는 굉장히 흡입력이 빠르다는 거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는요, 저게 뭔가 이렇게 눈이 이렇지만 들어봤으면 이런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요.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시니어 특급에 대한 혜택들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찾아와서 주지 않더라. 그래서 뭔가요? 우리가 찾아서 신청하고 챙겨야 돼요. 챙겨야 돼요. 진짜. 그래서 돈을 벌고 노력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소득이 되지만 이런 알아서 뭔가 국가가 주는 혜택들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것이 이제 기초연금 기준 1번 주택 공제액에 대한 지역 간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계급여를 13% 인상한다. 네, 생계급여. 그럼 이제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월 들였던 돈을 조금 더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13%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올린 값이 보면 21만 3천 원이 이제 13%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2023년에는 한 160만 원 정도 드렸는데 21만 3천 원을 올려서 183만 4천 원을 드리겠다. 네, 그렇죠. 그러면 자, 이러한 그 기준 자체가 또 보면은 그전에는 한 하위 30%에게만 드렸는데 하위 32%로 상향하겠다. 자,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장 중심 단어가 뭐냐면 중위소득 100% 값이에요. 그 100% 값이 얼마였죠? 202만 원이에요. 그래서 202만 원, 1인이죠. 1인 202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못 미치는 사람이 뭐 0%부터 있을 거잖아요. 0% 시작해서 쫙쫙쫙 해서 99%까지 있고 이제 100%가 가장 중간 값이죠. 그러면 이제 이 복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 국민이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복지의 취지이기 때문에 100%를 중간 값을 놓고 봤을 때 그 못 미치는 분들에게는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보면 100%를 넘어서 뭐 300%다 이러신 분들은 자기의 자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면 조금 드리든가 때로는 거의 뭐 안 드린다든가 이제 그런 분들은 불만이 뭔지 아세요? 나는 세금을 가득 내는데 하나도 나는 국가로부터 받는 게 없다. 물론 이제 그러한 그 불만을 토로를 하시지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또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하는 삶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값이 중위소득 100%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생계급여 13%는 이제 금액에 대한 부분도 183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30% 선에서 이 생계급여를 드렸는데 요것이 이제 32%로 상향된다. 그러면 30에서 32% 정말 2% 정말 미미한 기준이긴 하지만 그 구간에 속한 사람은 아주 절대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만약에 31% 수준이었는데 작년까지는 못 받았어요. 근데 올해 내가 31%니 얼마를 받게 돼요? 183만 원. 어마한 거죠. 국가 정책에 이런 행운이
없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 생계급여의 그 대상자 중에 40%가 노인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단은 얘기입니다, 사실. 사회로부터 은퇴, 그다음에 이제 수입이 주니까 빈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갖게 되는 이제 노년의 삶인데요. 일단은 40%에 속하는 이제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금액도 오르고 또한 이제 퍼센트의 구간이 늘다 보니까 또 안 받았던 분들은 엄청난 혜택으로 그쵸. 무슨 24년에 내가 용꿈을 꿨나 이런 이제 그쵸. 생각이 들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6번째는 의료급여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7번째가 이제 주거급여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내용이 좀 방대하고 좀 어렵다 보니까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주거가 이제 주택 집이잖아요. 집이 있으신 분, 또 집이 없으신 분 있겠죠. 그리고 집이 없으신 분은 혼자 계시는 분의 뭐 달세다. 뭐 이런 이제. 월세다. 예, 뭐 달세가 월세 아닌가요? 아, 맞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드리고요. 네. 또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기준에서 집을 가지신 분들은 뭐 개보수할 때 뭐 이런 부분도 다 국가가 드리겠다고 2023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이제 그 2023년이 이제 이미 지나고 나서 정리를 해보니까요. 74만 가구가 더 받을 수 있는데 와우.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 했다는 것은 몰라서도 있고 무관심해서도 그럴 수가 있으니 아는 것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